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이나 문자를 앞으로 보내기 또는 뒤로 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지만 처음 배우신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늘 했던 사이즈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명암 사이즈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겨우시죠? 92에 52 그리고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90에 50 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을 해야겠죠? 윈도우에 정렬에 가셔서 기준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창을 닫으시고 그리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서체를 바꾸는 곳은 윈도우에 문자에 문자가 되는 거죠. 글꼴을 바꾸실 때는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는 손글씨 펜을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별 표시 있죠? 자주 쓰는 것은 별을 눌러주시게 되면 나중에 쉽게 글꼴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딱 누르시고 이 별을 자주 사용하는 글꼴 표시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꼴을 키워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마침표를 눌러서 키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쓰고 키웠는데요. 이게 정확히 중간이 아니죠. 중간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시프트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고 어떻게 돼요? 손을 놓고 한 번 더 클릭하면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윈도우에 또다시 정렬을 꺼내서 가운데 하시게 되면 정중앙에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창을 또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위에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나서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은 윈도우에 가면 색상이라고 하죠. 색상에 가가지고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윈도우에서 견본이라는 곳에서도 원하는 색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색을 넣는 것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윈도우에 가면 견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어떤 걸 쓰셔도 되세요. 우리가 색은 사실 지정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일러스트에서는 견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색을 조화롭게 매칭시켜 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음식이다 그러면 음식에서 과일을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화롭게 색을 쓸 수 있고요. 편하게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색을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의 견본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걸 사용해서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주의할 것은 색상책 안에 펜톤과 DIC라든가 이렇게 별색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제외한 또는 RGB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들은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과일 중에 한 가지 색을 넣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위로 싹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렸더니 어때요? 안녕하세요가 가려져 보이죠? 왜 그러냐 하냐면 일러스트는 항상 도형을 그리게 되면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 도형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가 써졌고 그 다음에 도형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얘를 덮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가리는 게 정상이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씨 이 뒤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오브젝트 정돈에 가시게 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고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고 뒤로 보내기가 있고 맨 뒤로 보내기가 있는데 이 맨 앞으로 맨 뒤로는 정말 맨 뒤로 또는 맨 앞으로고요. 이 앞으로 뒤로는 하나 뒤로 보낼 때 쓰고 얘는 하나 앞으로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가 바로 좀 전에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뒤로 보내기, 이게 바로 하나 뒤로거든요. 얘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게 지금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색상을 잠깐 닫아보고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에 가서 편하게 색을 지정해 볼게요.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색도 한번 이렇게 지정해 봤어요. 전체 선택해서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맨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에 그린 거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오고 싶다. 맨 앞으로라는 얘기는 지금 녹색 앞으로를 말하는 거죠. 맨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 정돈에서 맨 앞으로를 딱 눌러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노란색 앞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오시면 어때요? 녹색 앞으로 온 거죠. 이게 맨 앞으로 온 거예요. 잠깐 취소를 해볼게요. 그리고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정돈에 가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있죠.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어때요? 정말 노란색 앞으로, 하나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정돈의 맨 앞으로라는 것은 맨 앞으로 오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 앞으로 오는 것은 진짜 하나 앞으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녹색 도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브젝트 정돈에 뒤로 보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두색 뒤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취소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연두색이 아니라 이렇게 주황색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은 오브젝트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으로 올지 맨 뒤로 보낼지 하나 앞으로 할지 하나 뒤로 보낼지 생각을 하고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작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면 주황색과 녹색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주황색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정돈에 앞으로 하나 앞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녹색 앞으로 올까요? 안 오죠. 왜 그런 거냐면요. 얘는 지금 노란색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먼저 4개의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장소로 가져갔다고 해서 이 순서가 변경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은 얘가 하나 앞으로 하면 올 것처럼 보이지만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 앞으로 했는데 왜 안 와요? 이런 것은 분명히 그거 말고도 그 사이에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브젝트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와야만 오게 되는 거지 하나 앞으로나 하나 뒤로 해서 오거나 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지워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요. 여기에 제가 도형 하나를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도형 하나를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도형을 그리니까 또 가렸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요? 잠깐 얘를 뽑으면 그럼 이 노란색이 안녕하세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요색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 뒤로 보내고 또 뒤로 보내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오브젝트 정돈해서 맨 뒤로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거는 맨 뒤로 맨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보내면 되냐? 네, 보내시면 돼요.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가려져 보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자,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형을 이렇게 작게 안 하고 좀 크게 한번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브젝트 정돈에 맨 뒤로를 딱 눌렀더니 실제 뒤로 간 거죠. 여기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은 도형을 처음에 신규를 열고 그리는 순간 면에 흰색이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바탕도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니까 이 속이 뻥 뚫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도형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돼요? 뒤로 딱 보냈더니 도형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러스트에서 도형을 그리는 순간 이 면에 무슨 색이요? 여기 보시면 흰색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클릭해보면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뒤로 보내는 순간 모든 도형들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뒤로 보내고 나서 반드시 내가 그린 도형을 선택하고
면을 선택해서 없음을 눌러주셔야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면을 선택해서 흰색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없음을 눌러야 그제서 보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항상 수업할 때도 강조를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하는데도 도형을 그리는 순간 면에 흰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창을 닫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도형을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긴 한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또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신데요.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지 마시고 거기에 글자도 더 쓰시고 색깔도 더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정렬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시안도 보내보고 인쇄서 보낸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 계속 반복 또 반복 해주셔야만 금방 실력이 느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 이전에 배웠던 거를 여기에 다 접목을 시켜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